과학 이야기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괴짜 과학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괴짜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괴짜 과학에서는 아주 놀랍고 소름 돋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행 이론인데요. 다른 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의 운명이 놀랍도록 같은 패턴으로 전개된다는 이론입니다. 갈수록 느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어떤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시작하시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우연 혹은 운명. 둘 다 여자라는 사실이죠. 아, 둘이 여자입니다. 네. 네, 그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인구의 절반이 여자니까. 네, 다음은요. 다음은 이름이 두 네. 사람이 같습니다. 네. 소피라는 이름. 아, 소피. 네. 소피 마르소 할 때 그 소피 맞는 네, 건가요? 역시 흔한 이름이긴 합니다. 와, 여성에다가 소피입니다. 네. 그다음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이게 바로 포인트인데 이 두 여자분이 사랑의 대상이 같았어요. 아, 사랑의 대상이요. 네. 그렇다고 한 남자를 사랑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바로 수학을 사랑했다. 아, 수학을 사랑했군요. 네, 와, 여성, 소피, 수학. 그렇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유명한 여성 수학자였고요. 한 명은 프랑스의 소피 제르맹, 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러시아 출신의 소피 코발레프스카야. 코발레프스카야. 네네. 아우, 발음 참 어렵네요. 네. 보니까 18세기, 19세기면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을 텐데 네, 그때 수학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소피 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당시 프랑스 과학기술 최고의 교육기관이 에콜 폴리테크닉이라는 곳이에요. 에콜. 네, 지금도 네. 그 말을 쓰지만 여기 이제 여성이 아예 입학을 할 수가 없었던 곳이고. 네. 그리고 소피 코발레프스카야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러시아 여성들이 대학 입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좀 수십 년 후긴 한데도. 그리고는 남편의 보증 없이는 혼자 여행도 할 수 없었던 시대니까. 와. 네,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네요. 그럼 두 사람이 대학에 입학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수학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죠?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발한 발상을 합니다. 어떤 거죠? 소피 제르맹은 일단 남자 행세를 하게 되죠. 아, 남자 행세를 했다고요? 네, 네. 와,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에 자주 나올 법한 그런 네, 컨셉인데요. 그런 드라마들이 있었죠. 네. 근데 남장을 했던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에콜 폴리테크닉에 다니던 남학생 중에 르블랑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르블랑이라는 학생의 이제 명의를 빌려 쓰게 돼요. 아, 그 학생 행세를 한 거군요. 네네. 그렇게 남학생인 척하고 이제 교수들의 강의 노트를 보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르블랑 이름으로 학기 말에 보고서도 제출을 했어요. 네. 이걸 근데 유명한 수학자인 라그랑주가 보고 극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지금까지도 이름이 많이 알려지는 그 가우스. 가우스 네, 들어봤습니다. 수학자 가우스하고도 4, 5년 동안이나 편지로 교류를 할 정도로, 야. 물론 르블랑인 척하면서, 네. 그러다 나중에 결국 알려지게 돼요. 아, 또 들켰군요. 네. 근데 역시 가우스도 너무나 숭고한 용기를 가지고 또 네. 너무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주 칭찬을 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었죠. 아, 정말 대단했네요. 네. 소피 코발레프스카야도 마찬가지고요. 이분은 수학을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합니다. 위장 결혼을 했다고요? 네. 수학을 위해서? 네. 야, 지금도 위장 결혼이라는 건 대단한 일이지만 그죠. 19세기 위장 결혼이란 건 그러니까요.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저 외국으로 이제 수학 공부를 하러 가고 싶었는데 여행도 혼자 못 다니던 시대니까 이 모스크바 대학 생물학과의 블라디미르 코발레프스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여기서 온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분이 이제 자기 입장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블라디미르와 가짜 결혼을 하고 이제 이 남편에게 이제 허락을 받는 상황이 돼서 네. 이분은 이제 혼자 독일에서 하이젤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수학 강좌를 입학은 안 되니까 청강을 아, 하게 됩니다. 와. 자, 정말 소피 코발레프스카야. 러시아 소피도 만만치 않았네요. 네. 네, 저 같은 수포자 입장에서 좀 반성하게 되는 그 두 분의 수학에 대한 그렇죠. 열정이었는데요. 자, 그럼 두 사람이 어떤 수학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수학적인 성과가 있죠. 당연히 있는데 저 역시 수학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설명하기는 겸손하시네요. 어렵고 그냥 네.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소피 제르맹은 이제 탄성체, 그러니까 탄성이 있는 물체 있죠. 탄성체 진동을 수학적으로 연구한 게 있고 이게 이제 19세기의 첨단 학문이라고 할 탄성학의 탄성학. 네, 탄성학의 그 기초를 세우는데 공헌을 한 거죠.
코발레프스카야 같은 경우에는 코시 코발레프스카야 정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아마 이름으로 봐서 코시란 분과 같이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날 그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도 잘 모릅니다, 뭔지. 저도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여기 교과서에 필수로 다루는 이론이래요, 이게. 네, 이렇게 놀라운 연구 성과를 냈었는데 수학사에서는 이 둘의 평가가 어떤가요? 인정을 많이 받은 셈이죠. 네. 당대에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셨고요. 소피 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프랑스의 국민 수학 천재 뭐 이런 개념으로 남아 계시고 이분은 이제 미혼으로 평생 수학 연구만 하셨어요. 아, 결혼은 안 하셨군요. 그리고 탄성학 논문 아까 말씀드린 네. 탄성학 논문으로 과학 아카데미의 수학 이론 공모전에서 여성 최초로 당대 수상을 하셨죠. 아, 이때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상을 안 줘야 되는 게 아니라는 또 말이 또 나오기도 했고 좀 너무했네요. 하지만 네. 받으셨고요. 그리고 소피 코발레프스카야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그 위장 결혼이지만 결혼을 하셨고 네. 독일에서 최초로 수학으로 학위를 받은 여성이에요. 아, 독일에서. 네,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 네네. 1888년에는 세계적인 권위의 보르댕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코발레프스카야의 논문이 너무 뛰어나서 원래 보르댕상 상금이 이제 3,000프랑이었는데 돈을 더 줘야겠다고 해서 5,000프랑으로 올리는. 돈을 더 올린 거군요. 네네. 네, 아무래도 두 여성이 최초라는 수식어는 다 가져다 썼네요. 네. 네, 오늘 수학사에 획을 그었다는 두 소피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보니까 두 사람의 평행 이론이 가능했던 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씁쓸한 생각도 드네요. 네, 사실 평행 이론을 찾아보려면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비슷한 상황에 정말 놓여서 공부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수학적 성과를 굉장히 인정받았지만 또 편견에 늘 맞서야 했고요. 에펠탑이 세워질 때 과학적 기반을 만든 그 건물을 위한 27명의 과학자 이름이 동판으로 새겨졌어요. 네. 그때 탄성학의 기초를 마련한 이 소피 제르맹의 이름이 빠졌다는 점이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소피 코발레프스카의 경우에는 아주 뛰어난 학문적 경지에 도달했는데 이제 일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고국 러시아에서도 교수를 하고 싶었지만 실패했고 독일에서도 안 돼서 이제 스웨덴에 가서 네, 오늘 두 여성 수학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니까 2014년도에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마리안 미르자니가 생각이 나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조금 더 개선된 만큼 더 훌륭한 여성 수학자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개짜각은 다음 주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